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동구 쪽 분석을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성수동을 말씀드릴 건데, 자, 성수동 하게 되면 일단 중공업지가 생각나죠. 여기가 거대한 이제 중공업지 여기로 되어 있고요. 서울숲이 약 35만 평 정도가 되고, 여기 이미 써 있네요. 성수 문화예술마당. 지금은 이제 레미콘 부지인데, 이쪽 일대에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업무시설도 넣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개발이 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는 게 1차, 2차가 있는데, 지금 5월달 예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후년 정도, 내일 후년 상반기쯤 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고, 여기서도 뭐 저한테 하나 사시라고 제안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전 주택이 뭐 여러 개라서, 지역주택조합은 아시겠지만 84제곱미터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가격, 지금 제가 볼 때 25평은 한 21억 정도, 그 다음에 30평대는 한 30억 넘어가는 형태로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입주할 때 충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수동이고 입지가 좋잖아요. 예, 서울숲 옆쪽이라고 봐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그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죠. 요렇게 약간 색깔이 주황색처럼 된 것들이 다 상권을 얘기하는 거, 상가 같은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와, 정말 독특한 형태의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권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이제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특히나 여기 서울숲하고 붙어 있는 요 라인들은, 주택가구 2종인데도 한 1억 5천 이상을 부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수동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떠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갤러리아 포레라는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숲 트리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트리마제부터 볼까요? 트리마제는 입지가 워낙에 좋죠. 한강변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숲 바로 옆이라서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숲 트리마제는 이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다 보상만 받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 버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건설사였던, 시공사였던 두산이 이걸 실제로 땅을 매입해서 건설한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가격이 무시무시한 형태가 됩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입주를 했고, 연차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7년에 688세대입니다. 320% 용적률 적용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 보시게 되면 38평이 38억, 평당 1억이고요. 37평은 요게 31억은 좀 예전 거래사례 같습니다. 직거래는 빼고 그 전에 6월 달에 한 30억 정도 거래가 됐네요. 근데 층이 역시 낮은 것들, 높은 것들과 낮은 것은 편차가 상당하죠. 그리고 39평 같은 거는 36억이 됐는데, 역시나 34억 7천 거래됐습니다. 자, 근데 이 트리마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8평 보시게 되면 전용이 126인데, 그래서 38평인데, 전용으로만 따지면 37, 38, 39가 전부 다 84죠. 84.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 33평 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입니다. 조금 더 중대형 평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는. 그런 걸로 봤을 때 33평, 32평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30, 7, 8억 한다. 그러면 평당 한 1억 1천 정도가 살짝 넘는 그런 금액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호텔식 서비스, 뭐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대중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파트가 호텔식 서비스를 준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많은 연예인들이 구입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쁘죠? 동그랗게 지어져서, 와, 잘 졌다, 디자인이 이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아 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연식은 조금 아까 그거에 비해 오래됐죠? 2011년이니까 13년차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평수가 무시무시하죠. 70평부터 113평까지 있습니다. 물론 100평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두 세대, 한 세대는 펜트하우스고, 나머지 것도 보통 80에서 90평형대가 주력 평형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면적을 그 기준해갖고 일반적인 25평, 33평, 43평 아파트를 눕는 그런 형태를 짓게 되면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30에서 540세대 정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230세대밖에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33평으로 530세대가 나오는 건데 230세대라 그러니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80평 정도의 아파트 한 세대당 8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급화 전략으로 했고요. 여기서 높은 이제 40층이 넘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와 이거는 뭐 파크 뷰가 공원 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새 거,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나타났는데 얘는 2020년생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280세대 용적률 600%를 받았고요. 입지는 역시 워낙에 좋죠. 예, 지하철역하고 딱 붙어 있고 역시 한강이래. 한강 뷰도 물론 보이고 파크 뷰도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만만치 않게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37평 26세대 외에는 전부 다 60평에서 100평이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격을 보시게 되면 57억 5천, 62평형이, 그 다음 75평형은 99억. 그래서 여기도 1억이 살짝 넘는 형태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가서 실제로 이 건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위용이 대단합니다. 와, 정말 멋있구나. 성수동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수동의 3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격을 선도해 주다 보니 주변 일대의 아파트도 가격대가 같이 끌어올려주고 리딩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쪽에 서울숲 쪽하고 이쪽과 이제 압구정동에 연결되는 보행교가 생기죠. 이게 사실은 보행 전용교는 없었죠. 이게 생기게 되면 최초가 됩니다. 이렇게 연장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압구정 3지구나 이쪽에서 이제 기부채납 형식으로 낸다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압구정 쪽에 연결되면 물론 압구정 주민들도 서울숲을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 좋긴 하나 이 성수동 일대도 강남하고 연결돼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부천인 압구정하고 연결돼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일대의 가격대는 뭐 무시무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억이 넘어가는 거래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성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에 서울시가 거래를 좀 반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동구청장이 상업용 부동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해달라. 왜?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3년 만에 3배, 3, 4배 급등해서 평당 1억 원이었다. 이것도 대단히 비싼 건데 평당 1억 원이 2억 5천만 원까지 뛰어버릴 만큼 상가의 가격대가 무섭다. 그만큼 요즘에 성수동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는 전부 다 가격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요. 일단 성수동이라는 어떤 그 입지도 그렇죠.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이제 리딩해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공업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뿐만 아니라 뭐 영등포구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의 중공업지 같은 건 여러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좋은 매물들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공업지는 여야 서울시 정부 막론하고 무조건 이쪽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공업지를 지금 계속 그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예전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를 놔두지 않아요. 첨단 산업으로 바꾸거나 내지는 용적률 상향시켜줘서 개발을 시키거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고급 지역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투자에서는. 자, 그래서 이쪽 일대의 일반적인 아파트도 볼게요. 동아아파트가 있는데 동아아파트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픈 기억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거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정도?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부동산 시작하기도 전에 뭐 어떻게 했는데 그때 금액이 한 2천만 원, 개입이 2천만 원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 2천에서 2,500 정도 주고 샀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정도 올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억 2,500인가 샀는데 1억 4,500인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1억 초반 끼고 2천 주고 샀는데 2천이 오른 거니까 매가 자체가 2배가 오른 건 아니지만 갭 차이로는 2배가 오른 거잖아요. 투자금 대비 100%.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아가지고 바로 팔았죠. 바로 팔았습니다. 그때가 1억 5천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금액이 얼마냐? 저는 작은 거 샀었으니까 13억 9천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 좋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양 아파트 같은 건 이제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죠. 정밀 안전 진단 뭐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당연히 이제 그 중고급 지역이니까 용적률 상향받아서 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장미 아파트는 이미 그 이주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밑에 서울숲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372세대 281%,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일단은 서울숲 가깝고
그다음에 한강변도 가깝고, 그리고 분당선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수동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사시면 됩니다. 아까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19억 5천이었고, 그리고 그게 좀 비싸다. 왜냐면 이게 전세가는 굉장히 낮거든요. 전세가는 매우 낮죠. 오래됐으니까. 전세가는 5억 6천 정도 되니까 실제로 가격 격차로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13억, 14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것도 뭐 매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금액은 비슷한데 매가는 아까 거기보다 많이 낮죠? 16억 정도니까 이거는 한 10억 언저리 정도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매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신타운 아파트, 여기 강변 건영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는 14억 8천, 더 저렴한 거고, 여기는 18억 3천. 여기 아무래도 단지수가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32평 25 갑자기 왜 이렇게 여기는 뭐 10억, 16억도 있더니 이렇게 비싸냐? 여기는 전략정비구역, 예, 성수 뉴타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마트 성수 지점이었는데, 여기가 얼마 전에 팔렸죠? 팔렸습니다.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가 게임 회사 혼자 단독으로 산 건 아니고 미래셋이라든가 이런 쪽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1조 2천억이라는 거금에 이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가보게 되면은 이게 메가박스라고 있죠. 여기 메가박스. 요게 거래가 얼마가 됐냐면은 2,400억이 됐습니다. 근데 요게 1000평입니다. 1000평. 1000평인데 2,400억이니까 평당가가 2억 4천이죠. 예, 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자, 여기 성수역 그 부근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굉장히 많죠. 예, 작은 거 위주로. 이런 거 예를 들어 300억짜리 있는데 작년에 거래된 거, 이런 것들은 평당 금액이 2억이 넘죠. 예, 이런 것들은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2억대가 넘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수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서울숲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준공업지로서 지속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모여서 이쪽 일대에는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성동구청장이 스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묶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발전이 크게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그리고 기존에 그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형태로 개발하는 그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오늘 언급하지 못한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런 아파트들도 뭐든 사도 이 입지적인 장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십리역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쪽에 이제 용답동이라는 곳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쪽 일대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요. 거의, 그러니까 외딴 섬처럼 돼 있는 느낌이었고, 워낙에 낙후된 동네였기 때문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용답동 쪽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현장의 토지 등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임도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총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커다란 것들은 매입이 잘 안 되고 조그만 것들은 한 투자 금액 3억 내외, 5억대 후반, 중후반 정도의 매매 금액과 2억대 중후반 금액의 전세 금액으로 갭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뭐 1구역, 2구역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일단 그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청계 리버뷰자이라는 아파트인데 그러고 보니까 리버뷰자이가 이제 조만간에 청약을 하죠. 오늘 날짜가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6일인데 이게 아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영상이 지금 나가는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12월 11일, 12일 뭐 요때쯤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 아파트가 한번 볼까요? 자 24평의 분양 가격이 한 10억대 초중반 정도 하고 그 다음 84 타입은 12억 7천, 중간 타입도 한 12억 정도 내외인데 뭐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단지가 1670세대고 지금 5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의 초역세권 전기 청계천도 끼고 있는 뷰가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라면 특히나 이제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청량역도 다다른 곳이니까 성동구의 이 정도 대단지 아파트 신축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도. 그래서 성공리에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옆에 있는 청계 SK뷰 같은 아파트가 요게 이제 25년 7월 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평균 경쟁률이 143.84대 1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고 84 타입은 물론 한 세대긴 했지만 1036대 1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심각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 동네가, 여기는 사실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이게 400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용적률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아파트는 더더욱이나 많은 관심을 받을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실제로 이 위쪽이 전농 뉴타운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제가 그 성동구 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쪽 일대가 전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장안평 쪽에도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미 청약을 해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개발 압력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열의가 강하면 이쪽 일대는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답동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장안평역 일대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 일대 전반적인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서울시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재개발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일대는 현재는 장안평 중고차 상사입니다. 근데 이걸 현대화 사업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뭐 1979년도인가 지어진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중고차 시장의 메카로서 그동안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좀 오래된 낙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좀 깔끔하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그 가락 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장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하고, 또 여기는 이 물재생센터를 집약적으로 컴팩트하게 만들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유휴 공간을 만들어서 개발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 관련된 자료를 살짝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지역 및 도시산업 육성, 그 다음에 수변 문화 주거 기능 도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화를 합니다. 복합화라는 거는 재생센터 외에 다른 용도로도 좀 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물재생센터 복합개발 시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시장과 연관되는 산업을 이쪽에 육성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가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중랑천 흐르게 되고, 건너가게 되면 성수동 그 삼편 레미콘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건립을 하고, 하여튼 주민 편의시설 같은 걸 넣게 될 텐데, 그런 뷰를 싹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거 기능을 도입한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뭐 장안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고급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약간 낙후된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을 텐데,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아타운 2차 송정동 일원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모아타운 지정이 돼서 플랜카드 붙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이렇게 크지가 않고, 또 이게 굉장히 거리가 이게 짧잖아요. 폭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파트 이게 모아타운 형태가 아니면 개발이 사실 힘들어서 이번에 잘 지정돼서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쪽에 임장을 갔더니 여기가 약간 단절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리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끊기죠. 이게 이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니다가 이 아파트 송정 건영 아파트에서 끊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단절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만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아래쪽은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개발이 될까? 뭐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는 발전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래쪽 일대가 이제 성수동이에요. 바로 성수동이고, 여기까지가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지, 성수동 중공업지가 지금 가격이 완전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실거래 사례들이 2억이 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로 상권 같은 게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 홍대 상권이 홍대 쪽에만 있다가 서교동, 합정동, 망원동, 심지어 저쪽 성산동까지, 연희동 이쪽까지 전부 다 확장됐듯이 여기에 대한 상권 시설도 점차 넓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송정동도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게 되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송정동 일대에 개발이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송정동이 솔직히 어딘지 모르신 분들 아직도 있을 텐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다시 나오는 곳이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거래된 거를 보시게 되면 39억 5천, 평당 7,300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요 건물을 로드뷰로 한번 봐보게 되면요, 요겁니다. 굉장히 이쁘죠? 예, 새로 신축한 그런 것들인데 7,300, 평당 7,300에 샀어요. 지금은 당연히 더 높아진 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건물의 가치는 지금 월등히 높아졌죠. 이게 고소영 씨 건물입니다. 신문에서 여러 번 났는데
송정동 쪽이 뭐 이러면서 더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게 되면서 거래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요 일대가 가장 메인 상권인 곳이에요. 상권이라고 해도 근생시설 같은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만 어쨌든 성수동 옆에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마장동 쪽 한번 살펴볼게요. 마장동은 여기 보시다시피 축산물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고기를 좀 싸게 먹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으로 동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왕십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장역이라고 해서 5호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마장동 하면 축산물 시장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거지로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성동구 내에서도 가장 싼 지역의 이 동네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쪽에 이제 아파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마장동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금액을 한번 보시죠. 자, 마장 현대아파트 24평은 지금 최근 실거래가 7억 9천이고요. 32평 아파트가 지금 9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그래도 성동구인데 10억이 안 된다. 매력적인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고 용적률은 물론 뭐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차라리 아예 높아서 리모델링으로 중지를 모아서 가면 좋습니다. 어설픈 용적률로 뭐 재건축하니 뭐 리모델링하니 뭐 싸우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금액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순히 금액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미소지움 아파트가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1000세대인데 미소지움 아파트는 지금 286세대예요. 용적률이 높거나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둘 다 재건축 안 된다는 건 동일한 형태고, 그런데 얘가 9억 4천이면은 얘가 9억 5천이었잖아. 그죠? 얘가 9억 4천인데 마장현대가 30평대가 9억 5천이라며 싼 거죠. 얘가 싼 겁니다. 그래서 초중도 있고 역세권이기 하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아래쪽에 세림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진행을 하고 요 일대도 전부 다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게 개발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마장 세림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신통 1차, 2차로 지정돼 있고 아래쪽에 또 모아타운 2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되게 되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림 아파트 혼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빌라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게 뭐 작던 크던 아파트화 되게 되면은 어떤 주거 벨트가 형성되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도 신통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것들 도 주변에 사례가 없으면 개발이 잘 안 될 텐데 마장동 세림이 좀 리딩을 해주면서 가격을 선도해 주게 되면 사업성도 증대가 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양대 위쪽에 모아타운 2차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 마장동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은 저렴하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또 너무 비싸다, 다른 동네가 좋은 거 아닌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